주가가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을 때도 있고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도 있잖아. 지금 주가의 중간을 이평선이 가로지르기도 하고, 이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이게 처음에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나마 이게 주식에서 가장 단순화할 수 있는 매수매도의 기준이란 말이야. 사고 파는 기술의 영역에서. 주식 공부 귀찮으시죠? 뉴스 보랴 차트 보랴 뒤처질까 겁나신다고요? 하루 10분 매일매일 제공되는 오모토 리포트 하나면 수익 낼 준비 끝!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동강님, 동강님! 맞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잠옷 바지 꺼내서 촉감 느끼면서 이제 자려고 했는데 바로 카메라 들이대면서. 그럼요. 아닙니다. 원형식 사고. 덕분에 자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럭키 비키잖아. 너무 럭키 비키다. 잠옷을 자랑할 수 있다니. 너무 행운이잖아. 행운 그 자체잖아. 목소리가 그런 장원영이 어딨어요. 그렇게 희말이 없는 장원영이. 너무 행복하잖아.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 오늘도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맨날 우리 뭐 아침마다 거래도 같이 하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 요새 안 그래도 동강님 저 거래한 거 맨날 봐주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오모투 스터디나 리포트에서 그 정리해 주시는 이평선 관련된 기준들 있잖아요. 아 그게 좀 쉽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맞다. 너 거래하는 거 내가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있어? 약간 그냥 그 주식 가격 평균 내가지고 선으로 이어놓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맞지? 근데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이동평균순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내서 차트에다가 곡선으로 이제 표시한 거잖아. 그래서 이평선을 보고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왔었는지 내려왔었는지 그동안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주식 이제 산 사람들의 이제 평균 가격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매수나 매도도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때가 옛날부터 많은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에 따라서 시장 심리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 아 사람들 심리가요? 그치.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을 때도 있고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도 있잖아. 지금 주가의 중간을 이평선이 가로지르기도 하고, 이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이 주식을 어떻게 볼지도 이제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5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보다도 주가가 더 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좋게 보고 있고 사고 싶어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잘 가고 있는 주식에서 내릴 필요가 없는 거고, 반대로 이제 지금 주가가 5일 이평선이나 11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내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고. 그 최근 5일이나 10일 동안 산 사람보다 약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사면은 또 올라야 되는데, 너 말대로 최근에 주식을 산 사람들 평균가보다 밑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은 최근에 산 사람들이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걸 수도 있잖아. 그 상황에서 이제 보유자들이 주식을 더 살려고 할까? 아니면 손절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할까? 그럼 그 손절할 것 같아요. 그치. 이제 단기적인 매수세들은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평선은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좀 보여주기도 하고, 5일이나 10일,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 단기적인 모멘텀을 뜻하기 때문에 거래할 때 기준으로 되게 자주 쓰이기도 하지. 특히 우리가 이제 노란색이나 금색이라고 알고 있는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추세를 상징하는 걸로 시장에서 많이 동의되고 있는 가격 선이지. 모멘텀은 사실 일시적일 수 있는 건데, 추세라는 건 조금 더 큰 흐름에서의 방향성을 뜻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보고 다들 거기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모투 리포트 자료를 만들 때 이동평균선 위치를 되게 자주 표시하고 그걸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이런 심리적인 요소? 그런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이평선을 어떤 무언의 약속으로 보고 그걸 기준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리포트 자료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고 손절 라인이나 손익비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이유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이게 처음에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아직 좀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맞아. 근데 그나마 이게 주식에서 가장 단순화할 수 있는 매수매도의 기준이란 말이야. 사고 파는 기술의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리포트에서 매일 기준을 체크해주고 우리가 차트랑 이평선만 보고 거래를 할 건 아니니까 상승 모멘텀이나 상승 추세인 종목이 있으면은 그 근거들 같이 포함해주고 시장에서의 일정이나 이벤트가 있을 것들 그런 것들 같이 포함할 때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근데 이걸 빼고 다루기에는 너무 초보자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이제 사실 차트 분석에 대한 깊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주 라이브에서 특정 주도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감 있게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손익비 좋은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도 매주 반복해서 같이 케이스를 스터디하기도 하고 이게 한두 번만 한다 그래도 손에 바로 읽는 게 아니잖아.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 꾸준히 보고 우리가 같이 연습해야 되는데 매일 꾸준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상 거래할 때 기준이 이제 없어지고 순간적으로 바로 타버려. 뇌동매매 한다는 걸 저현이 거래하는 거 옆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좀 깨닫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매일 거래 보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너도 최근에 우리 자료 기반으로 거래를 했을 때 되게 거래 계획이나 기준을 세우기에 편했잖아. 아 맞아요. 확실히 그 기준이 생기니까 거래가 좀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당일 종가랑 역사적 신고가도 써져 있어서 기반으로 진입가, 손절가, 익절가 세웠는데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밀키트라고 보면 돼. 아 너가 어떻게 요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재료를 이제 그냥 주는 거지. 당장에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기준이 없고 파동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라도 일단 확실하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재현이랑 내가 좀 보려고 간단하게 만든 건데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서 원래 스터디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었잖아. 근데 이걸 조금 이걸 추가해서 제공해보고 이번 스터디에서 뭐 라이브나 리포트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지. 그래서 공부할 이제 준비된 분들이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아 맞다. 그러면 동강님은 이평선 볼 때 5, 10, 20선 이런 거 말고도 240, 480일 이런 것도 보세요? 나는 간단하게 일봉은 50, 20, 60, 120 그리고 최대 241선까지만 설정하고 주봉은 조금 더 간단한데 60주 선까지만 보통 깔아놓는 것 같아. 주식시장이 보통 평일에 5거래일이 열리잖아. 1년이라고 하면은 240거래일이고 그걸 주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제 52주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보통 일봉이나 주봉 이평선 세팅할 때도 뭐 최근 1년간의 주가 평균 정도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아 그 52주 신고가라는 게 그러면 그 최근 1년 동안의 신고가인 거네요 그럼? 그치, 최근 1년 동안의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건 그 주식이 지금 근 1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는 거거든. 그럼 최근 1년 내에 그 주식을 사서 물려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격대를 다 거쳐서 올랐다는 거니까 그만큼 상승 동력도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만큼 주가가 위로 많이 열려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뒤로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기도 해. 오래만한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동강님이 옛날부터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계속 강조를 해오셨던 거네요. 그치. 그래서 추가 상승 확률에 대한 수치 실험에서도 52주 신고가 종목이 연속성을 가질 확률 그게 아마 63%인가? 가장 높은 확률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통계를 통해서 밝혀진 뭐 사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뉴스 보고 뭐 차트 보고 무작정 우리가 매수할 게 아니라 매일 이런 이제 52주 신고가나 뭐 역사적 신고가 여기 더해서 이제 특정 종목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우리가 거래하고 신고가에 도달한 이유를 공부해보고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를 빠르게 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근데 우리가 이제 우모투 리포트에도 이런 것들도 다 정리되어 있잖아. 이번에 좀 그러면 우모투 스터디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리포트가 이게 사실 매일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몰라 이게 진짜로 많은 분들한테 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라서 나는 무조건 돈을 받으면 시간을 아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이제 아껴주는 데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되게 타당하거든. 어떤 효용을 떠나서라도 시간을 아껴줘.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단촐하게 큰 뎁스 안에서 끝낼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서 만들어졌고 일단 내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게 된 동기가 있었던 거고 일단 난 내가 계속 보는지 확인하거든. 내가 써야 되잖아. 그쵸. 내가 계속 보게 되더라고. 내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주도 섹터를 계속 팔로우하고 시야를 여기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시장에서 이슈되는 것들을 이렇게 막 유혹에 당하기도 하거든 나도. 아 동강님도요? 당연하지. 이게 모니터 앞에 앉히면 모두가 똑같아 된다니까. 그러면 우모투 스터디 이번에 7월 반 같이 하실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아마 7월 반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하루 동안에 이걸 보는데 내가 피로도가 높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신청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딩방이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좀 오해를 안 사고 싶은데 그런 거 기대하고 오시면 아마 제 욕을 신랄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길 절대 원치 않고. 근데 욕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잖아. 럭키 비키잖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하고 욕하면 화가 많이 나버리잖아. 그런 럭키가 아니잖아. 진짜 바로 찾아가서 어쩔 건데요? 환불해주셔야지. 일단 최대한 목적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정보만 간단하게라도 초보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게 단순화하는 거, 그런 실기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요즘 거래를 열심히 하려고 조금 더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만 더 공부하고 자야겠네요. 공부한 거 또 생기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죠. 아니, 너가 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게요. 안녕.